네, 2025년 4월 8일 이정훈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6월 3일로 확정됐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거의 90%의 확률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보수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느냐, 이 문제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능력이죠. 흔히 얘기할 때 초한전을, 우리 장기뜸은 초나라 한나라 항우하고 유방이 싸운 걸 많이 거론하는데, 그 당시 상황은 초나라를 이끄는 항우가 통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론적으로 실패를 하죠.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자인데 얻지 못한 자로 항우를 거론하고요. 유방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천하를 얻습니다. 천하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인데 천하를 얻은 자로 유방을 거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죠. 유방이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사람들을 잘 썼고, 그리고 단호했고, 그리고 유연했습니다. 자, 지금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여당 보수 세력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여는 게 능력이죠. 자, 무엇을 활용해야 되느냐? 제가 앞선 방송에서 정치는 생물이다,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목해서 보는 게,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보도는 다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게, 자기가 1기 정부 때 한국과 얘기해서 방위비를 상당히 많이 받기로 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가 그걸 대폭 깎아줬다.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협력할 게 매우 많다. 알래스카에 천연가스를 개발했을 때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상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가 문재인 정권 때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이 경북 상주의 미 사드 기지 정보를 종북단체에 제공했다, 이런 혐의로 두 사람 등을, 그리고 기타의 사람들을 기소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때 중국하고 삼불 합의를 맺었다는 주장이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에서 많이 나왔는데, 삼불 합의가 아니고요. 저는 그때 안보실 2차장인가요? 나중에 주일대사가 되는 양반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차관하고 회담하면서 합의를 한 거를 유심히 봤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한다가 안 한다가 아니라, 삼불 합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정보를 중국에 통보해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주 기지에 미국이 어떤 사드 장비를 갖고 온다는 거를 우리 국방부라든지 이런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무관한테 설명을 해주죠. 그래야 중국이 오해를 안 한다, 이거지. 그때 중국은 계속 사드가 자기네를 노린 거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설명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의 정보를 다 알고, 그거를 거꾸로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단체에 알려줘서 그들이 사드 기지에 뭐가 들어올 때마다 먼저 달려가서 시위를 했거든요. 저도 정보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종북단체들이 몰려가서 시위를 하길래, 중국이 주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 기소한 걸 보니까 안보실 관계자하고 국방 관계자들이 이번에 성주 사드 기지에 미군의 어떤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종북단체에 알려줘서 그들이 막대한 시위 준비를 해서 그 장비의 도입을 막고, 지역 주민이나 기타 주민, 거기에 윤미향까지 참여하게 되죠. 연대 투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소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군사기밀 유출 혐의는
기소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은 중국 측한테 주긴 줬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남관표인가요? 그 양반이 중국 가서 합의한 것 때문에 준 거기 때문에 군사기밀 유출은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죠. 자, 이것과 이번에 한덕수 대행하고 트럼프가 통화하면서 트럼프가 한국에 방위비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한 게 연결시키면은, 야, 이재명을 앞세운 좌파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대권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열립니다. 지금 미국은 사드를 지금 UAE에만 수출하고 한국은 아직 수출하지 않아, 우리나라한테 팔지 않고 상당히 중요한 무기로 여기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거는 적국이 쏜 탄도미사일을 우주로 비행하고 있을 때 SM-3로 막아보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에 떨어지면은 대기권 통과할 때쯤에 GBI,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로 막아보고, 그 다음에 그게 못 막으면 사드로 막아보고, 패트리어트로 막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골든돔, 지금 그 미국이 개발하겠다는, 그걸로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사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때 미국이 자기들도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 북한의 핵 때문에 긴급히 배치하는 건데, 그걸 중국이 자기네를 위협하는 거다라고 공갈을 치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드에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겠다. 그때 이제 보수 세력들은 삼불 합의 뭐뭐뭐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정보를 알려주기로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안보 책임자 뭐 정경도, 그 다음에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종북 세력들한테 알려줘서 그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거대하게 벌였고, 그래서 미군들은 그 안에서 생필품 또 부족함을 겪게 되고 하도 급해갖고 헬기로 수송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재명의 전신인 문재인 세력은 중국과 내통하고 종북 세력과 내통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한미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관세를 올렸는데 관세 문제는 미국과 대화로 풀어가겠다 그랬습니다. 뭐 미국하고 지금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대화로 풀어갈 수밖에 없죠. 미국하고 맞서 뭐 전쟁할 수도 없고, 우선 우리의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군이 책임지고 있고, 미국이 우선 그 막대한 정찰 위성으로 주는 정보가 없으면 우리 군은 매우 불안하죠. 뭐 미국이 상당한 자산을 풀어서 여기서 북한 감청을 하고 또 정찰 위성을 찍어갖고 듣고 보는 걸 합치면은 거의 뭘 하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막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주게 되면 우리는 이제 북한인들이 쓰는 용어를 말을 아니까 우리가 분석을 잘하죠. 분석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차단한다, 미국의 정보를 차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까막눈이 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한다 그러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전신인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 정보인 사드와 관한 정보를 중국에 넘겨줬고, 그거는 외교가 한중 간에 합의로 준 거라서 사실이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면서 국내 좌파 종북 세력에 알려줘서 그들이 반사드 데모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보수 세력, 여권이 내놓을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제1공약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여소야다가 심각한 국회를 해산하고 개헌을 하겠다라는 거를 국민투표에 무조건 붙이겠다. 내가 당선되면. 그리고 당선되면 두 가지를 걸고 국민투표를 하고, 그래서 국회를 해산시켜놓고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보다 좋은, 지금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면 민주당 좋은 대로 되니까, 종북 세력 좋은 대로 되니까, 그래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다시 국민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새롭게 대선과 총선, 국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를 구성하자. 이것을 1단위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내통하고
종북 좌파 세력과 내통한 문재인 정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뭐 좌파 시민단체의 사람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여러 명 됐었죠. 대한민국 에너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원자력인데 반원자력 운동을 해온 양이원영, 그리고 한일 관계를 망가뜨리고 위안부 할머니 사기를 친 윤미향 같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여권에서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혁명적인 정권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만 공무원들이 움직이죠. 전두환 대통령처럼 계속 새벽같이 공무원들 조직을 만나고 해야 그들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움직여야 국민 실생활이 바뀌면서 지지가 오는 건데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 그건 당선된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고, 선거 중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달라. 개헌, 그 다음에 국회 해산, 그리고 국민투표를 하겠다. 두 번째, 북한하고 내통하는, 문재인 씨는 국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북한 땅에 넘어가서 북한 통일국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 다음에 발표를 했던 상당히 내북주의자죠. 이재명은 그 노선을 따라갈 가능성이니까 이거는 트럼프 시대, 더군다나 러시아의 파병까지 해서 호전성이 높아진 북한, 그런 핵을 더 강화시키는 북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은 천하를 얻을 가능성이 없었던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국제정치를 굉장히 섬세하게 보면서 국제정치가 어쩌면 보수 세력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